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2도 이하. 그게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국내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수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냐. 그때도 황당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오듯이 지금처럼 계속 탄소 배출이 되면 또 메탄이 배출이 되면 지구가 정말 큰 위기에 처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P26이 열렸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COP26 글래스고우 기후 협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그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포함해서 5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제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이제 10월 31일부터 이제 12월 13일까지 2주간 열렸는데 뭐 이제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네. 참여를 해서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에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11월 12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별 성과도 없고 회의도 이제 뭐 지지부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시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일까지 연장이 돼서 합의문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라는 것은 이제 유엔 회의인데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한 국가 네. 지금 이제 195개국이 가입을 했는데요. 그 1995년부터 매년 개최를 해와서 26차 회의는 당초에는 2020년 작년에 개최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연기가 돼서 2021년 올해 개최가 된 거고요. 이번 회의가 사실은 좀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비해서. 왜냐하면 2015년 이제 파리 협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리 협약이 이제 체결되고 원래 작년에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니까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됐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이 2017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했다가 올해 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가입을 한 바 있는데 재가입을 한 이후에 미국이 처음 참석한 회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뭐 세계를 그 선도하는 국가이니까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되었던 회의였습니다. 트럼프 파리 협약 탈퇴는 참 뭐 그때도 황당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참 뭐 네, 그 파리 협약 애기도 아니고 말이죠. 파리 협약이 뭐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장기적으로는 2도 이내에서 네. 그리고 바람직하기에는 1.5도 이내에서 상승을 억제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자 이런 그 협약으로서 이제 195개국이 네. 참여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협약이 그 미국 경제 부담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탈퇴한 바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제 이끌어가야 될 나라에서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면서 재가입을 했고 네. 이제 COP 관련된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은 그 1995년에 베를린에서 첫 시작을 했고 네. 1997년에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07년에 발리 실행 계획 그리고 2009년 코펜하겐에서는 좀 이렇게 회의가 이제 완전 결렬되는 그런 좀 참담한 일도 있었는데 2010년에 다시 칸쿤 합의 이뤄냈고 2011년 더반 플랫폼 그리고 이제 2015년 파리 협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은 2도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가능하면 1.5도 이내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자 이런 그렇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사실은 강제성이 없고 만장일치라서 이게 합의문 도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그리고 또 강제성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뭐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는 되는데 그 주요한 논의와 합의 내용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관련된 합의문에 기후 변화 얘기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무엇으로 기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 연료가 이제 그 원인이고 그 석탄과 화석 연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게 명시적으로 언급된 게 상당히 그 수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부분도 조금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네.
종료 직전까지 그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 발전을 점차 종료한다. 영어로 하면 phasing out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사실 수식어가 하나 더 붙긴 붙었는데 unabated라고 하는 표현인데 석탄 발전하는 중에서 탄소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탄소 포집 저장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탄소를 분리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석탄 발전 시설은 이제 허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석탄 발전 시설은 종료한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마지막에 인도 대표자가 아니 개도국에서 경제 성장을 앞으로 하는데 석탄 발전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한다는 표현을 하면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료라는 표현 대신에 점차 줄여 나가자.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phasing down이라는 표현으로 하자고 수정 요구를 했고요. 네. 결국에는 뭐 이제 이게 받아들여져서 최종 발표에는 점차 줄여나간다 석탄 발전을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그 중국이 이제 명시적으로 뭐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는데 중국은 그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에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석탄 발전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 발전을 이렇게 종료한다는 표현이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미국도 뭐 뒤로는 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사실 미국이 완전히 반대했다 그러면 뭐 그게 쉽진 않겠죠. 근데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이러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환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버지니아주의 그 상원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이 반대를 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버지니아의 석탄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너무 이제 반대한다는 편을 넣으면 지금도 아닌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국내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수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의 방향은 뭐 분명히 이제 우리 인류가 함께해야 될 방향은 분명한데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 좀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좀 약간 이탈하는 그런 그룹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이제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철폐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이제 이러한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뭐 선진국이 뭐 중국, 인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성장은 혜택은 자기가 다 누리고 뭐 이렇게 결국 책임도 자기들이 져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이나 인도는 좀 경제를 해보려니까 이제 기후 문제로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거냐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그럼 뭐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어떤가요? 합의문에? 그 약속을 이제 한 것이 이제 있는데요. 뭐 이제 사실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선진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탄소 배출 많이 해서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배상에 해당되는 거다. 그 손실과 피해에 대한 그 배상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그 의미에서 선진국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손실과 피해를 인정한다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그냥 다만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기구 설립에 대해서 향후에 논의하겠다 이런 걸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 그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그 지원 규모를 늘려가서 2020년에는 총 10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100억 달러. 그래서 총 10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쭉 늘려나가서 2020년에는 그 해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이행을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OECD 발표에 의하면은 총 지원금이 80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800억 달러가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도 이 정도니까 사실 지원이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2019년에 선진국이 200억 달러를 그 개도국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2025년에는까지 2배 수준,
약 400억 달러 수준으로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뭐 앞에 그 약속도 사실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P26에서도 이렇게 합의문 도출이 어려운 게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 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온도 올라가 다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돈이 들고 현실적인 우리도 바로 이제 무슨 어떤 에너지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강 건너 불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거죠. 다가온 문제인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뭐 획기적으로 어떤 자금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뭐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또 실행 계획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계속 드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향후 이제 국가 간 탄소 거래 시장 형성에 기반이 될 그 탄소 거래에 대한 기준 규정은 이제 보다 명확하게 합의한 게 합의문에 실려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국가 간의 탄소 거래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탄소 거래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명확해졌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높아졌다. 이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탄가스, 그 지구 그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그 가스가 이제 크게 CO2하고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가 훨씬 더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탄가스를 줄이는 것이 영향도 크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이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약 30% 감축하겠다고 100개국 정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그 소가 그렇게 메탄을 배출을 많이 하더라고. 소. 좀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좀 늘리자. 그것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메탄가스와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그 콩이나 이런 식물로 이렇게 대체 소고기만 내는 것, 근데 거의 뭐 차이를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 햄버거 먹어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산 콩임으로 만든 소고기는 이제 한우 이렇게 추가로 어떤 합의문들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산림 파괴 이게 또 이제 그동안 문제가 많이 돼 있는데 특히 그 브라질 같은 경우 아마존 지역에 아무래도 경제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제 산림을 좀 이렇게 훼손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하더라고. 일부러 불도 지르고 말이죠, 막.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향후에 뭐 이게 이행되는 거는 뭐 봐야 되겠지만 그 브라질을 포함해서 약 100개 국가들이 앞으로 2030년까지는 그런 산림 파괴를 이제 종료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파괴된 산림도 회복하는 거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또 인도는 2070년까지 이제 탄소 제로를 하겠다 이렇게 뭐 새롭게 선언을 했습니다. 합의문에.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 상황이라 뭐 이게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합의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합의 안 했다가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쌍욕 먹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개별 국가들이 그 탄소 배출 감소 계획을 이미 제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 그걸까지 해서 수정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이를 앞당겨서 그 2022년 내년까지 수정 제출을 권고하는 걸로. 그래서 보다 빨리 좀 반영해서 빠르게 이제 그 대응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 중국은 내년에 수정 제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시진핑이 사실은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세계화 또 그리고 자유시장 질서 굉장히 옹호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하고 네. 또 영국이 브렉시트 되면서 이제 미국하고 영국 이런 쪽이 이제 봉쇄에 들어가면 이제 중국이 손해 볼 일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세계화 또 이제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다가 굉장히 얍삽하게 또 이번에는 뭐 미국과의 갈등을 핑계 대지만 자국 내 문제가 크죠. 뭐 입장은 이해가 돼요. 지금 뭐 경제 개발에도 바쁜데 여기 뭐 기후 관련된 기술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얄팍해 보입니다. 이번에 참여 안 한 건 말이죠.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2도씨 이하 그리고 뭐 1.5도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1도가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국가별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소 계획
이게 모두 실행될 경우에 그 COP26 이전까지 그 제출한 계획이 21세기 말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2.4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COP26에 이번에 이제 추가로 약속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모두 실행될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8도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파리협약에서 얘기하는 가능하면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목표가 아직까지도 달성이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게 그 COP26에서 한 내용들이 실행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게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거니까 앞으로 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11월 15일 날 정상회담을 갔는데 뭐 패권이고 뭐고 뭐 이제 국가 간 경제 승리고 뭐고 간에 기후 때문에 다 이렇게 뭐 살 수 없는 땅에서 뭐 승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좀 인류의 미래를 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130조 달러 규모의 이제 금융 그룹이 이제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함께 뭐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선언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워낙 큰 규모니까요. 뭐 이제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그린 워싱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금융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이런 또 비판적인 입장이 있어서 그 부분도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급이 어찌됐건 뭐 이게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죠. 투자 안 할 네. 얌체들이니까 네. 뭐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이게 바로 기후 변화에 돈이 투자되는 건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 뭐 민간 투자는 당연히 수익률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러한 에너지 위기를 겪는 원인 중에 하나로 기후 변화에 너무 빨리 대응을 해서 소위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는 아직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화석 에너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전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가 여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 이제 뭐 개개인서부터 하나 실천해야 되겠죠. 저희들도 오늘 저녁에 불고기 먹을까 했는데 문어 보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채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